다이어트 하려고 간헐적 단식 많이 하는데 생각처럼 살이 안 빠지고 있다면 분명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단식 전, 단식 중, 단식 후 식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18시간과 24시간 단식을 순삭하는 식사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만 잘 지켜도 한 달 동안 5kg 빼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SBS 스페셜 끼니 반란을 기억하세요. 간헐적 단식이 인기를 끌게 된 시작이었죠. 특히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에 집중하게 됩니다. 단식을 한다는 말과는 달리 찌꺼기 하나 남김없이 싹싹 비운 그릇들. 특이한 게 있다면 정말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뱃살을 키우는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달콤한 디저트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매 유지가 가능한 게 바로 그가 실천한다는 간헐적 단식, IF의 특징이라는데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혹시 조경국님 몸매의 비밀을 눈치채셨나요? 식사 장면만 다시 볼게요. 무엇을 먹는지 집중해주세요. 단식을 한다는 말과는 달리 먼저 단식 후 잡곡밥, 오징어 데침, 닭가슴살, 채소를 드시네요. 초장 빼고는 아주 완벽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비율도 좋고 혈당을 건드리는 음식도 없죠. 다음은 디저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매 유지가 가능한 게 바로 치즈케이크와 블루베리인데 이거 역시도 그냥 디저트가 아니죠. 지방이 풍부한 치즈케이크는 혈당 자극을 막아주고 블루베리는 혈당 완화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참고로 제가 좀 이따 다이어트 할 때 먹을 수 있는 디저트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저녁 식사. 그냥 먹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족발과 상추만 드세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흰쌀밥은 건드리지도 않았죠. 알고 보니까 확실히 다르죠. 아마도 실컷 먹는다, 많이 먹는다, 디저트도 먹으면서 멋진 몸매를 유지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간헐적 단식이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이 문장만을 기억했기에 우리의 단식이 성공하지 못했던 겁니다. 단식을 통해 인슐린 분비를 막고 식사 중엔 채소, 단백질, 지방을 먹고 공복, 운동까지. 이건 살이 찔려야 찔 수 없는 완벽한 일상, 그냥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조합인 겁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먹어야 기왕 굶는 거 살까지 쭉쭉 뺄 수 있을까요? 먼저 단식 전 4-4-2에 맞춰 드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양성분별 소화 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1시간에서 3시간, 단백질은 5시간에서 6시간, 지방은 7시간에서 8시간이 소화에 소요됩니다. 우리는 가장 늦게 소화되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음식의 양과 순서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을 충분히 드셔야 하죠. 지방은 체내세포막의 주요 구성성분이며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고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줍니다. 살을 빼시려면 지방은 살찌는 거 아니야 라는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찐 건 지방을 먹어서가 아니라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상승과 그로 인한 지방합성 호르몬 인슐린 때문에 살이 찐 거지 지방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인 채소를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최강의 식물식의 저자 소화기내과 전문의 윌 벌서위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제설탕은 입안에서 소화가 시작되어 약 20분이면 소장에서 흡수된다. 하지만 섬유질은 위를 거쳐 6m에 이르는 소장을 지나는 동안에도 분해가 되지 않기에 대장에 도달할 때까지도 입안에서와의 동일한 분자 상태다. 즉, 분해되지 않은 채소는 포만감이 훨씬 좋을 뿐 아니라 변비를 예방하는 겁니다. 또한 소화 과정에서 다른 음식물을 감싸 안으며 음식의 소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함으로써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죠. 그리고 소장 안에 지방과 결합해 우리가 잔뜩 먹어준 지방 흡수까지도 막아주죠. 그럼 비율은 어떻게 먹으면 좋냐고요? 탄수화물 2대, 단백질 4대, 지방 4로 드셔보세요. 저는 24시간 단식을 할 때는 1대, 3대, 6까지도 늘려서 먹습니다. 참고로 위에 소개해드린 비율은 35년차 트레이너 아놀드 홍 선생님의 식단 비율로 선생님의 몸을 보시면 완전 납득하실 겁니다.
어떤가요? 자체로 소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지방과 다른 음식들의 흡수를 더디게 하는 채소를 단식 전에 충분히 먹어준다면 그 자체로도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단식 전 식사에서도 인슐린 분비를 막아 우리가 살찌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이것만 잘 지켜도 간헐적 단식의 50%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단식 중 해도 되나 싶으면 하지 말아라. 단식이 뭔가요? 말 그대로 먹는 걸 중단하는 거죠. 사실 단식 때는 물, 소금 외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잠자는 시간, 출근 시간 빼면 그거 몇 시간 되지도 안 되는데 그냥 좀 참아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죠? 이제 딱 정해드릴 테니까 이것 말곤 모조리 끊어주세요. 단식 중 정말 배고프다 싶으시면 사골, 녹차, 커피만 드시는 겁니다. 이거 말곤 다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사골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녹차를 추천드린 이유는 카테킨과 카페인 때문인데요. 카테킨이란 신진대사 속도를 높이고 지방 연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많은 칼로리 커팅제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천연 식욕 억제제인 동시에 스트레스를 완화해 코르티졸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단식 중에 녹차를 몇 잔이나 드실 거예요? 티백 형태로 녹차를 마시게 되면 한 잔에 79.89mg의 카테킨을 먹을 수 있고 지방 연소 효과를 위해선 약 13잔 정도 마셔주셔야 합니다. 배는 부를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먹으면요 아메리카노 3잔 정도 마셨을 때와 카페인 섭취량이 동일한 거예요. 그럼 깔끔하게 커피 한 잔만 하신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의사들 사이에서 주장이 갈리는데 카페인 역시 혈당을 자극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108이던 공복 혈당이 순식간에 128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혈당 다이어트를 할 땐 아메리카노보다는 생크림이 올라간 아인슈페너를 더 권장하기도 하죠. 이런 걸 보면 힘들다고 단식 중 무언가를 먹기보다는 기왕 단식할 거 단식 시간을 짧게 시작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 단식 후 2, 3, 5를 기억하는 겁니다. 핸드폰 꺼내서 햄버거, 치킨, 피자, 떡볶이 시키려고 하셨다면 빨리 나가서 세수하고 돌아오세요. 사실 16시간 단식으로는 숨만 쉬어도 지방을 태우는 키토시스를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보단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을 멈추고 쉬게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의 인슐린 시스템은 번아웃 상태이기 때문이죠. 왜 우리도 한창 실무자이던 시절엔 총명함이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빠릿빠릿하고. 근데 요즘은 어떻죠? 여기저기서 치고 들어온 업무들이 쌓여서 그냥 급한 거 건바이 건으로 쳐내느라 급급하죠. 그리고 매일 출근길엔 세상 다 산 사람의 얼굴로 나서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리프레시 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쉴 틈 없이 먹어대서 계속 돌아가던 인슐린 공장을 16시간만 셧다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세팅하는 거죠. 근데 단식 끝났다고 먹고 싶었던 내가 아는 그 맛을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혈당 스파이크 찍힐 것이고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았던 공포를 기억하는 우리 몸은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버드의 에이미 셰프 박사님은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탄수화물이 함유된 식사와 단 음료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유발하고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배고픔을 더욱 느끼게 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배고픔을 유발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기에 앞으로 진행할 단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죠. 얼마 전 회식이 있어서 한동안 안 마시던 술을 과음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원래의 식단으로 돌아왔어야 했는데 기왕 한번 무너진 거 라면 한번 먹어볼까 싶었죠. 그래서 한 1년 만에 해장할 겸 라면을 먹었는데 이날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단계 끌리고 식욕에 식탐에 허기짐까지 그리고 엄청난 붓기까지 말이죠. 한 2달간 잘 지키면서 전혀 불편함을 몰랐는데 공복 이후 잘못된 식사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먹냐고요? 이번엔 2대 3대 5의 비율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는
채소, 지방, 단백질 순으로 드시는 거죠. 만약 여기서 더 조심스럽게 드시고자 한다면 비율을 계산할 때 그램이 아닌 칼로리로 적용하시고 순탄수화물 섭취를 40g 정도로 제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키토제닉 식단까지 같이 적용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죠. 순탄수화물 40g이라고 한다면 햇반 210g 기준 3분의 2공기 정도인데 채소에도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기에 순탄수화물 섭취를 완전히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채소는 독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식 후에는 익힌 채소를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단식을 하는 제 주말을 가정해 볼까요? 저는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 점심까지는 16시간 단식을 유지하고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24시간 단식을 진행합니다. 먼저 토요일 점심 바로 첫 식사입니다. 오늘은 얼큰하게 땡겨요. 그래서 키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의 소울푸드인 삼겹 짬뽕탕을 먹을 거예요. 재료는 삼겹살, 버터, 야채, 고춧가루, 소금, 간장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해산물을 추가해 주시면 더 짬뽕 같을 거예요. 레시피는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식사 후 양이 부족한 것 같아 목전지 버터 소금구이를 추가해서 먹겠죠. 다음은 디저트예요. 디저트도 먹어야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죠. 혈당을 건드리지 않는 디저트 소개해 드릴게요. 마스카포네 치즈케이크, 생크림을 얹은 아인슈페너, 앙버터빵, 땅콩버터를 바른 사과나 통곡물빵 모두 좋습니다. 단 한 조각만 드시는 겁니다. 아시죠? 코끼리도 초식동물인 거. 이렇게 남은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포만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별로 밥 생각도 안 날 거고요. 그래도 채워줍니다. 저녁 메뉴는 다 귀찮고 차리기 너무 싫죠? 간편식 사골 국물에 팽이버섯, 계란 5알, 소금, 후추가 내려서 간단하게 먹습니다. 이거 먹고 다음날까지 괜찮을까 싶으시죠? 근데 이거 드셔보시면 포만감이 대단합니다. 영양적 밸런스도 훌륭하고요. 이제 다음날 점심까지는 공복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단식 중에는 물만 마십니다. 녹차 13잔을 일단 마실 자신이 없고요. 그리고 단식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때 마시는 물이 내 몸을 리프레시 해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참고로 오전에만 약 2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이제 기다리던 단식을 깰 차례이죠. 더구나 일요일 점심이에요. 가족들과의 식사를 같이 준비하면 좋겠죠. 삼겹살구이, 팽이버섯 베이컨 말이, 사골곰탕, 양배추 쌈을 반찬으로 준비할 거고 저는 밥 대신에 컬리플라워 라이스로 대신할 거예요. 그리고 요 정도 식사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차돌박이랑 모짜렐라 치즈구이를 추가해서 먹을 겁니다. 왜냐면 다음날 24시간 단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떤가요? 제 식사량이 부족해 보이시나요? 아마 저렇게 많이 먹는다고? 야, 저 정도면 나도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바로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 와이프는 김수현님한테 완전히 빠져 있어요. 진짜 잘생기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볼 땐 최대한 옆으로 안 가요. 제가 오징어처럼 보일까 봐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얼굴이 진짜 깨끗해졌다, 예뻐졌어 라고요. 어찌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래도 본인 스스로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거겠죠? 이게 가능해진 게 저는 혈당 다이어트 하면서 탄수화물 완전히 끊고 지방 섭취량을 늘린 거랑 간헐적 단식 잘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식단 관리는 꾸준히 했었고 달라진 점은 음식의 구성뿐이니까요. 해보시면 확실히 차이를 알게 되실 거예요. 단 일주일만 잘 지켜도 아침에 붓기가 없을 거고요. 몸이 삐걱거리는 느낌이 덜 할 거예요. 그 느낌 아시죠? 팔다리 빼서 기름칠해서 다시 넣고 싶은 느낌. 당장 16시간 단식이 힘드시다고요? 그러면 12시간만 하시는 거예요. 대신 단식 중엔 모두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첫 식사를 정확히 지키시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늘리고 식단의 비율을 바꾸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시는 겁니다.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고요. 다음 단계에 대한 욕심이 생기시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내 몸에 건강한 음식을 넣어주는데 집중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 달에 5kg 정도 빼는 건 일도 아닐 거고요. 같이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숨만 쉬어도 살 빠지는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살 빠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살 빠지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